국회 안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홍걸 의원을 이른바 손절했고 국민의힘은 박덕흠 의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먼저 여당에서 제기한 국민의당의 박덕흠 의원 의혹 제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감기관 수주 의혹, 박덕흠 그냥 두나 여당이 국민의힘을 공세하고 있는데요. 박덕흠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위원으로서 5년간 활동하며 가족 명의 건설사가 국토부와 서울시 산하기관, 즉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 이게 상임위에 있는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하여 이렇게 가족 기업에게 공사 수주 이익을 얻어낸 것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덕흠 의원 측의 해명도 소개해드립니다. 외압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 100% 공개 입찰했다. 국회의원 당선 전엔 회사 매출이 훨씬 많았다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자, 이렇게 현재 공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덕흠 의원 주장은 공개 입찰 100%의 수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고 외압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관련된 백지 신탁 의무를 지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사실 박덕흠 의원의 1,000억 원대 수주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 보이지만 예견됐던 일이고 빨리 법률 개정해야 되는데 이미 개정 발의안은 나와 있잖아요. 김영란법 때도 이해 청탁 이해 충돌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의원들께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는 얼마 전에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면 내 지역구에 다수의 부동산이 있는데 그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하는 게 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 근데 개발을 하면 그 부동산도 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수혜를 있는 이런 문제 얼마든지 예견됐던 것이고요. 박덕흠 의원도 백지 신탁을 했지만 가족들과 본인이 대주주인 회사에서 이렇게 1,000억 원대 수주를 하다 보면 특히 상임위를 하시지 말았어야죠.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 주장이 나오냐면 뇌물이다 이거는 어떤 업체가 어떤 기관이 이 업체랑 일을 하지 않고 싶어 하겠느냐.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아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상황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사실 뇌물죄가 성립한다라고도 보이기 어렵고 현재 부패방지법으로 고발됐다고 하지만 부패방지법은 공무상 비밀을 사용해서 이익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공직자윤리법에도 처벌 규정이 없고 그러니까 법적인 사각지대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터진 거죠. 예. 어떻게 대처하는지 국민의힘이 아주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윤태호 시장님. 네. 정치적으로 보면요. 기업하고 관련된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없지 않았죠. 지금도 있고 예컨대 정몽준 의원, 굴지의 현대중공업 아닙니까? 그리고 안철수 대표, 안랩이 있고 또 꽤 있어요. 또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부산의 이제 큰 중견기업인데 그분들의 의정 활동들을 보면은 의도적으로라도 그쪽하고 다 피했어요. 해당 상임위와 연관될 것 같은 피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의정 활동할 적에 국산 보안 업체를 강화해야 됩니다. 왜 이거 좀 안 해줍니까? 애국하고 역차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 안 했고 정몽준 의원은 정말 현대중공업 정도에 걸릴 게 많은데 조심조심 해가지고 의정 활동을 했어요. 그래도 뒤로 봐주는 거 아니야? 눈치 보겠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박덕흠 의원은 일단 상임위가 너무나 해당 상임위였고 그리고 이제부터 보도가 쭉 나올 건데 자기 회사라고 꼭 국한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한 중견 건설 업체 말하자면 오너들한테 너무 좀 유리한 쪽 규제 완화 쪽에 대한 의정 활동을 너무나 활발하게 했다. 이제 쉽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저도 이제 뇌물로까지 가겠냐. 뇌물이라고 하면은 뇌물 공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뇌물 공여자냐. 그건 좀 성립이 안 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대통령이 이제 공정 37번, 불공정 10번 이야기했고, 야당도 대통령 말로만 되냐,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판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이재명 기자. 이에 대해서 박덕흠 의원은 어떻게 해명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 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박 의원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시에 기자회견을 들어봐야겠죠. 2시에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건 이제 100% 공개 입찰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비리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국회의원이 되고 매출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문제는 분명히 지금 다 두 분이 지적하셨지만
아무리 공개 입찰을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입찰비를 굉장히 많이 봐왔죠. 사전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사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사태와도 그냥 연관되어 있는 건데 설령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원으로서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만약 국토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피감기관이 그 회사가 박덕흠 의원의 그러니까 뭐 본인이 직접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형제가 관련된 회사, 자녀 관련된 회사라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대가 외압을 받고 뭘 봐준 게 아니라 뭐 알아서 얼마든지 뭐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제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이 건설사 사주라는 건 사실 너무나 뻔히 다 알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냥 오랫동안 국토위원으로 배정을 해놓고 또 국토위 간사로 또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준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또 이게 또 처음 문제된 게 지난달 23일 날 한 언론이 보도하면서입니다. 그럼 이미 한 달 가까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수수방관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뭐 지금 굉장히 반론을 피우기에는 뭐 추미애 장관 물타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추미애 장관 쪽에서 또 여권 쪽에서 추미애 장관 논란을 제기됐을 때 뭐 검찰개혁 물타기다 얘기했을 때 국민의힘이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었습니까? 그래서 물타기라고 얘기하기 전에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힐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오후 박 의원의 해명과 반박이 나오면 차후에 반영을 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